네, 안녕하세요. 예, 다심입니다. 요즘 30, 40대 직장인분들이 정말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와도 이걸로 정말 노후 준비가 될까? 왜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불안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교사나 공무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하시기도 하는데요.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고민들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연금이 있다고 해서 충분할지도 모르겠고, 요즘같이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유가도 오르면 물가 역시 계속 오르게 되고, 자산 격차는 또 더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상담 사례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34세 국어교사시고요. 본업은 분명하고 안정적이십니다. 그런데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이미 남편분과 함께 1억 정도의 자금을 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2, 3년 정도 아마 전쟁 터지기 전 같은데 그때 수익도 어느 정도 났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분들의 이제 질문은 주식 공부를 더 해서 열심히 해서 주식 비중을 1억 말고 더 크게 늘려도 되는 걸까? 아니면 주식 말고 뭐 부동산이나 금,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을 하는 게 더 자기한테 맞을 건가? 이런 고민을 저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주가 원래 어떤 구조인지, 또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업이 국어 교사신데요. 이 직업 자체가 이미 사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주 해석에서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매우 큰 단서가 됩니다. 국어 교사라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고 말을 다루고 또 문장을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고 또 기준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확해야 하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감정적으로도 단단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재테크 고민을 할 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예 돈이 관심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오히려 현실을 훨씬 잘하는 분들이라서 미래에 대해서 빨리 계산합니다. 지금 월급이 들어와도 지금 거에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를 또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 계산 끝에 결과적으로 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미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리십니다. 아예 완전 초보라면 오히려 조심스럽게 가는데, 이분들처럼 이 국어교사분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좀 감이 있나? 조금 더 비중 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의 이제 삶이 좀 갈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가고, 또 어떤 분들은 수익 경험에 자신이 붙어가지고 자기 구조보다 더 뜨거운 방식으로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에서는 시장 전망을 본다기보다는 먼저 봐야 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릴 때 오래 가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가냐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자산이 오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릴 때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오늘 사주는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자, 사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일간은 신금이네요. 사주에서 신금은 보석, 정교하게 세공된 그런 금속, 날이 선 작은 칼, 우리 미술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각도 칼 같은 거 있죠? 그런 작은 칼 같은 이미지로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해서 투박하게 막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고 정교하고 예민하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아무거나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도 않고 판단에도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좋게 쓰이면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고 이제 세밀한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 맞습니다. 뭐 문장, 표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루시니까요. 그런데 신금이 한 가지 또 절묘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금속이 적당히 식어 있으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예리한데, 만약에 주변에 불이 강하면, 이 신금의 경우 불이 강하면, 금속 자체가 이제 뜨거워집니다. 즉, 예민함이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민함이 올라가면 긴장도도 높아지고, 뭐 겉으로는 침착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열이 도는 거죠. 이 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할 수 있는데, 아마 이분 모르긴 몰라도 겉으로는 되게 차분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긴장감과 또 본인 자신에 대한 압박감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도 그냥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려는 마음이 이제 먼저 움직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오행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이 아래에 화가 지금 지지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월주, 일주, 시주 다 지지에 이제 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화는 뭐 우리가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열기, 속도, 그리고 압박, 과열, 감정이 올라가는 거, 바깥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런 힘을 뜻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화가 많은 분들은 계속 머릿속이 바쁩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이 잘 안 쉬어지고, 한번 어떤 생각에 꽂히면 계속 그걸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책임질 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쉬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단정하고 침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에서 늘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내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주적으로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연간이 우리 개수, 그리고 우리 시간이 또 개수죠. 이제 수가 두 개가 있네요. 수는, 생각, 그리고 뭐, 회복, 이런 걸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정보, 분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불이 강한데, 불만 강하면 사람이 너무 급해지고 너무 뜨거워지고 또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 있으면 그 불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분은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은 아니시고, 아까 같이 불 때문에 뜨거워져도 다시 생각으로 그런 식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주식했을 때는 완전히 감정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또 계속 공부도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냥 감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제 자신의 정보, 길게 펴져 있는 자신의 정보로 보고 읽고 따져보고 스스로 식히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가 있기는 한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에 비해서 수가 그렇게 막 구조적으로 엄청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불 때문에 과열이 되면 아예 제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게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실력 없는 사람보다 과열된 뒤에 회복이 늦는 사람이 사실은 투자에서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또 월간에는 무토가 있는데, 이 토는 신금, 자기의 일간에게는 이 토는 인성입니다. 정인이라고 써있죠. 인성은 공부, 뭐 자격, 보호,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배워서 이해하고 또 구조 파악하고 자기가 충분히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식도 그냥 주변에서 좋다니까 들어가는 타입은 아니고 본인이 이해가 돼야 시작이 됩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분의 지금 사주에서 하나가 없죠. 바로 목인데요. 신금에게 목은 재성입니다. 신금에게 이제 이 목 같은 경우는 재성인데 돈이죠. 돈을 직접 잡는 힘, 현실의 수확을 의미하는데 이 목이 약하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보다는 돈을 마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 문제를 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분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타입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되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도 좀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시고, 자, 방금까지 이제 오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마 이 부분만 봐도 워낙 뚜렷하니까, 잘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성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다 듣기 때문에 오행하고 십성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저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형충해합이나 지장간 그리고 이제 12운성까지 해가지고 다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십성으로 보자면 신금 기준에서 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자신의 책임, 직업, 조직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인데 이 사주에서 관성이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교사라는 이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직업의 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고 딱 교사죠. 그런데 관성이 너무 강하면 단점이 긴장을 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왜 안 되죠?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요. 관성이 강한 사람이 전형성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이 이제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일에 대한 압박, 가정에서는 미래에 대한 책임, 돈 앞에서는 또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이러한 긴장감이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토는 인성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은 공부, 자격, 이론 이런 건데 이 사주는 투자도 공부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접근은 공부형.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고 또 자료를 보고 구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추천만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는 식상인데 식상은 자신의 능력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죠. 표현력, 출력입니다. 출력감. 이 식상이 두 개가 있는 게 중요한데 관성이 강하면 사람이 눌리기 쉽습니다. 근데 식상이 있으면 그 눌렸던 거를 밖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히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분석한 다음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재성인 목이 약하니까 돈을 공격적으로 잡아채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사주는 크게 벌자보다는 나중에 흔들리지 말자가 훨씬 더 이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이고 결론적으로는 공격형 투자자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형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 그래서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다시 연결해 보자면 관성이 강하고 인성이 받쳐주고 그리고 신금투기에 정교함이 있고 그래서 기준을 잘 세우고 내용 잘 정리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는 일과 잘 받습니다.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주예요. 자신의 본업하고는 매우 잘 맞고 투자 같은 경우도 공부해 가면서 차근차근 하면은 큰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저는 주식 추천합니다. 이분 잘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분이 하셨던 현재 1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 2, 3년 수익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공부해서 주식 비중 늘려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주식보다 다른 투자 방식이 더 맞을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주식 공부는 계속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주식 투자 자체도 이 사주와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 확대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자기의 기준이 명확히 생겼을 때 하세요. 33세부터 42세까지 임술대운인데 그리고 43세부터 52세까지는 계해대운입니다. 이 두 대운 모두 공통적으로 수기운이 들어오네요. 이건 원국에 워낙 화가 많기 때문에 이 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불을 시키고 머리를 정리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공격하면 안 되고 내 자기의 투자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뛰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내 기준을 정리하고 잘 아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하고, 예, 아시겠죠? 임수와 개수, 여기 아까 같이 임수와 개수, 이 지금 대운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대운에서 임수와 개수가 들어오는 이 시기는 신금에게는 식상입니다. 임수 개수가. 식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꺼내는 힘,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일 처리가 되게 늘어날 수도 있고, 공부도 늘고, 정보 탐색도 늘고, 이걸 직장으로 보면 맡은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시기, 이 20년. 바쁘실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도 신경 쓸 일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집에 와도 계속 머리가 돌아갈 수 있고, 예, 전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 공부형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술대운의 술토, 우리 임술대운의 이제 술토, 이 아랫부분이 있죠. 자, 지우고, 임술 부분의 이 술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야 하는데, 토는 인성입니다. 인성이 강해지면 공부할 게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정보 계속 모으고, 분석 더 하고, 근데 문제는 시장이 늘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한 거 너무 많이 믿지는 말고 참고만 하고, 그래서 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져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식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 사주를 토대로 해서 이분 사주에 나왔던 방금 주식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맞는 그 투자 방식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 지금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본업은 안정적인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월급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산 운용하면서 세 가지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착각들을 절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각 첫 번째, 최근 수익이 났다고 해서 자기가 공격형 투자 체질이라고 믿지 마세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실력보다 쉽게 법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내가 벌었다, 뭐 이 상승장 때 어떻게 벌었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가 벌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너무 상승장의 운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착각, 노후 불안을 투자 비중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이 더 빨리 벌고 싶어져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수익률 게임으로 빨리빨리 뭐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뭐 생활비, 주거비, 소비 습관, 위험 관리비, 이런 것들이 모두 한 번에 가야 하고, 시스템으로 가야 하고, 한 자산으로 만약 모든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크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공부랑 비중은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자기가 진짜 때려 맞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 것과 계좌로 흔들릴 때 감정이 버티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 통제, 감정 컨트롤. 네, 요 세 가지가 잘 되면은 아마 이 상담자뿐만이, 내담자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다 자기의 그런 미래에 대해 준비를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어교사 이분의 사주는 투자하면 안 되는 사주가 아니고, 오히려 공부하고 분석해서 자기 기준을 잘 세우면은 잘할 사주입니다. 주식도 본인한테 맞습니다. 계속 공부해도 되시고, 근데 이제 전제는
원국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잘못 가면 조급해지고 뭐 과열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중요한 건 공격성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이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리더라도 그 방식을 뭐 단타, 테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량주나 ETF, 분산 투자, 뭐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해가면서 하시는 방식이 맞을 것 같고요. 빨리 크게 벌어야 하는 사람이 이분 아니십니다. 오래 무너지지 않게 가야 합니다. 그게 더 강한 길이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가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